하여튼 그 민법 배우시니까 대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대위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들어보셨어요? 대위, 대리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대리하고 대위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뭔가는 그런 거 지금 물어보는 게 실례죠? 에? 그러니까 뭐 얘기해 보라 그러면 그 물어보는 게 실례일 것 같은데 여튼간에. 그러면 저희 등기법 공부할 때는요. 그냥 대위 나오면 대위라는 글자를 발견하잖아요. 이렇게. 작년 시험에도 나왔어요. 이 대위라고 하는 게 단어가 나오면잖아요. 그럼 맨 끝에 뭐로 끝나야 돼요? 있다야. 뭐 하면 있다라고? 대위 나오면 있다야 무조건. 안 되는 거 하나 있는데요. 그거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딱 하나뿐이 없어. 우리 등기법에서는. 민법에는 2개 있는데요. 그 민법 시간에 배우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시험을 보는데 무슨 단어가 나오면 대위 나오면 맨 끝에 있다야. 그럼 다음 주 옳은 거꾸로 나오면 대위 나왔어. 있다. 그게 답이야. 그러면 대위가 꼭 알아야 돼요? 몰라도 붙어요? 몰라 붙은 거. 대위 나오면 있다야.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아니 학원에 왜 돈 내고 왜 나와? 이런 거 배우려고 나오는 거지. 그렇게 딱 가볍게 딱 찍어서 맞는 게 중요하지. 그 얘기죠, 지금. 그러면 대리하고 대위의 차이, 등기법에서 말하는 차이점이 뭐냐, 이게 차이점이.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있어요. 갑과 을이 있죠?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뭐가 생겨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청구권. 요구하는 권리죠?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그래서 아까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등기를 공동으로, 그러니까 이 을이 갑한테 생기는 건 뭐예요? 등기 청구권. 이 두 사람이 뭐예요? 어디 가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건 뭐예요? 등기 뭐라고? 등기 신청권. 지금 벌써 복잡해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만 요구하는 등기 청구권만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하룻밤 딱 자고 일어나니까 가격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가격이 올라가. 3천 올라. 일주일 지나니까 5천 올라. 여러분이 갑이야. 갑이야. 집을 뭐예요? 자, 얘는 팔라고 마음먹는데 얘는 뭐냐면, 굳이 내가 이걸 사갖고 세금을 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생겨. 그럼 얘는 등기를 안 하고 다른 투자자를 투자자를 모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뭐예요? 얘한테 집을 계약 맺고 다른 집을 샀는데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1가구? 이주택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럼 얘가 등기를 안 해가는 거야. 그래서 갑이 소송을 해요. 뭐라고? 판사님, 매수자가 을이라는 놈이 뭘 안 해간다고? 등기를 안 해간다고.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 게 계약을 맺으면 항상 매수자가 매도인한테 요구하는 권리만 생기는 게 아니라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등기해라고 요구하는 것도 뭐라고? 그것도 청구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얘기해, 그걸? 등기인수 청구권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등기인수 청구권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그러면 이 등기청구권, 등기인수 청구권, 청구권이죠? 우리가 2글자로 바꿔보자. 근데 2글자로 뭐라 얘기하는 거야, 그걸? 그냥 모르면 채권이야. 모르면 뭐라고? 모르면 채권이 뭐라 했어요?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뭐예요? 특정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라니까. 요구하잖아. 뭐 해달라고? 돈 달라고? 복비 달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면 다 뭐라고? 그게 채권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 배우신 이런 채권 청구권은 몇 년 행사하지 않으면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소멸시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소송에서 승소해요.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를 해요. 의무자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를 다른 말로 뭐냐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채권자야. 왜? 얘가 이 등기 청구권은 얘가 얘한테 요구하니까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죠? 이거는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갑이 을한테 뭐 해달라고? 뭐 해가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등기해라고 요구하니까 얘가 채권자지, 이제 얘가. 그죠? 꼭 얘가 채권자가 아니라니까. 따라 이 청구권이면 얘가 채권자고 인수청구권이니까 누가 채권자야, 이거.
갑이 채권자. 에? 그러면 이제 자 채권자 대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위 민법 몇 조? 404조. 어? 그 민법 404조에 뭐라고 정했냐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이렇게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뭐 할 수 있다고? 대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대의할 수 있다. 어?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보자니까, 분석. 분석. 누구? 채권자 누구예요, 여기서? 여기서 채권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갑이라는 채권자가. 그죠? 채무자. 이거 나중에. 이게 어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려놓은 게 있어요. 필기하실 것 같아갖고. 여기 4페이지에 있어요, 나중에. 여기 해놨어요. 요건 이제 거기 실체법적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 여기 4페이지 신청인 보면 등기청구권을, 등기인수청구권 갑이라고 써놨죠? 그 위에, 4페이지 위에. 거기 4페이지 위쪽에 보면 왼쪽에 그 칸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갑을 그래갖고 등기청구권, 인수청구권 있죠? 그래. 그거 거기 있어요. 거기 나중에 1월 달에 배울 거예요. 지금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거 들으세요. 왜냐면,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본인이 지금 쓰잖아요. 집에 가면 자기가 쓴 거 뭔지 썼는지도 몰라. 그래서 막 가슴을 쳐요. 내가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해만 해요. 이해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조금 더 줄여갖고 더 설명하는 거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 법을 그냥 해석해. 법 조문을. 뭐라고? 채권자 갑이. 채무자 뭐예요? 의뢰, 권리행사. 여러분 생각에 권리행사가, 이 의뢰 권리행사, 이 을이 무슨 권리행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등기 안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게 권리행사가? 이전 등기를 안 해가고 있잖아. 등기 신청권 권리행사를 안 하고 있죠? 그죠? 그래요. 그걸 뭐 한다는 게 대위해요.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민법이에요. 실체법. 이건 등기법이에요. 등기 신청권. 등기 신청하는 거. 그럼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 2번 이전 등기 을. 그죠? 그러면 얘가 직접 등기 신청해서 등기하죠. 그러면 자, 이 을이 계약을 체결하고 요구하는 사람하고 뭐 등기부에 기록된 사람이 같죠. 근데 얘가 안 해가잖아요, 지금. 그러면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대리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 이름으로 신청을 해요. 누구 이름으로? 본인 누구 이름으로? 의뢰 이름으로. 그러니까 법무사가 등기를 대리하잖아. 법무사는 법무사 이름으로 해요. 을이라는 본인 이름으로 등기해요. 본인 이름으로 등기해요. 본인 이름으로. 그죠? 근데 대위는 뭐냐면, 이 대위는, 자,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행사를 대행하니까 이 대의자 이름으로 신청을 해요. 누구 이름으로 신청한다고? 대의자 이름으로 신청을 해요. 결론은 같아요. 결론은 을이 이제 권리를 취득하는데, 대리는 뭐예요? 법무사는 뭐만 받고, 돈만 받고, 누구 이름으로 신청한다고?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고, 본인 이름으로 기록이 돼요. 본인. 이 본인. 그죠? 근데 대위는 누구 이름으로? 대의자 이름으로 신청을 하되, 기록은 누구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본인으로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등기를 신청할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 본인 이름으로. 대위는 누구 이름으로? 대의자 이름으로 신청을 해요. 자, 좀 이해는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이해하는 건 뭘 이해하냐면, 좀 다르구나. 그건 이해되는 거죠? 좀 다르구나. 이해가 됐죠?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대의로 하게 되면 여기다 등기부상에 뭐라 쓰냐면요. 이렇게 써요. 자, 채권자, 대위, 그래서 누구라고? 갑이라고 써놔요. 그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갑이 해준 거예요, 지금. 갑이 대위권자가 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조금 이해가 됐죠? 대리하고 대위는 조금 이제 다르다 이해가 됐죠?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시험지 나오면 뭐만 외우면 돼요? 대위. 그 다음에 뭐라고? 있다. 그냥 그렇게 외워. 이게 끝이야. 이거, 몰라도 돼. 등기법에서는 대위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있다야. 그냥 대위 나오면 있다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 봐서 대위가 나왔는데 뭐라고 끝나야 돼요? 있다야. 없다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쉬워.
그렇게 시험지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객관식이야. 그렇게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자존심 상한다. 그거 외워, 이렇게. 이거 다 이해하고 외워. 다 이해해. 어? 나는 자존심 그거 필요 없다. 나는 뭐가 중요하다. 붙어야 된다. 그러면 결론은 같아. 뭐하고. 꼴찌로 붙어나 수석하나 똑같이. 어? 제가 죄송한 말씀 뭐냐면 여기 등기부 양식이 있어요. 뒤에. 여기 뒷페이지 그 암기방법의 등기부 우리가 뛸 수 있는 등기부를 썼어요. 근데 그 사생활 침해 여부가 있어갖고 거기 갑구 권리자의 난에 거기다 이름을 바꿨어요. 소유자가 누구라고 써놨어요. 맨 밑에 여기다가. 저 12페이지. 12페이지. 그 12페이지 등기부 있죠? 그 소유자가 누구라고 써있어요. 수석하지 말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거 괜히 관심을 두지 말라고. 수석하지 마시고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냥 붙기는 하세요. 붙기는 하시고. 자, 하여튼 그래서 자,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이해를 하는 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해는 뭐 하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뭐 하니까? 까먹으니까. 객관식을 찍기 위해서 뭐 하자고? 그래, 오늘 중요한 거 배웠어요. 뭐라고? 약정 특약 부기등기 대항력, 약정 특약 부기등기 대항력. 대의 나오면 뭐라고? 그냥 있다야. 대의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있다. 나는 뭘 알고 있다고? 한글을. 무슨 단어가 보이면 대의 나오면 매한테 뭐로 끝난다고? 그냥 있다.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제 그 입문서 보겠습니다. 등기법을 보시면 자, 등기법 민문가정이니까 기본적인 거 딱 세 가지만 공부할 거예요. 뭘 세 가지만 공부하냐면요. 첫 번째, 자, 기본적으로 등기부상에 이렇게 쓸 때 이게 번호 있죠? 이거 우리가 1번, 2번 이걸 우리가 주등기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1-1번 이런 거 부기등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일단.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대상하고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등기법을 공부하는 기초가 그거예요. 일단 대상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기법이 목차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일단 총설 부분이 있어요. 등기가 뭐냐라는 총설 부분이 있고. 등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관할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그래서 우리가 자, 민법 186조에 이제 등기해야지 물권면제 생달했죠? 등기부에 기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신청 절차가 있어요. 이 신청 절차를 뭐로 나눠요? 이 총론하고 이 강론으로 나눠요. 총론, 강론. 근데 이 총설 부분을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가 뭐냐? 기본 의의가 있고, 자,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 다음에 등기 종류가 있고, 등기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요건이 있고, 등기 효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민법은 무효냐, 취소냐, 해제냐, 해지냐, 이렇게 따지죠? 그죠? 근데 등기는 뭐라고? 유효냐, 무효냐, 구분이 안 따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구별해요? 무효, 취소, 해지 그런 거 구별합니까? 그냥 구별 안 하고 그냥 살잖아요, 그냥.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로 그냥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내 입에서 나오면 신기하게 상대방은 알아먹어. 참, 그거 신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짜장면 시켰어. 에? 짜장면 시켰죠? 근데 그 배달하는 그 철가방 그 배달 청구 친구가 인생에 뭐예요? 인생에 그 어떤 뭐예요? 자기 마음에 속 드는 그 아가씨를 만나고 개 쫓아가니라고 짜장면이 왔는데 짜장면이 면발이 이게 두꺼워졌어. 불어 털다니 이게. 그럼 여러분 먹을까 말 건가 그 고민해요. 그냥 당장 뭐예요? 캔슬이에요. 캔슬이죠.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 취소한다 그래요. 해제한다 그래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짜장면을 시켰는데 짬뽕이 왔어. 자, 대답은 한 가지만 하면 하나라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짬뽕이 왔어. 먹을 건가 말 건가? 해제냐, 해제냐, 취소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요. 그런 일상적인 생활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로 통일합니다. 뭐라고? 그냥 취소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짜장면 시켰죠? 의사표시. 했죠? 자, 분명히 네 대답했죠? 의사표시가 완성됐죠?
자, 내가 짜장면을 시켰는데 뭐가 왔다고? 짬뽕이 왔어요. 그럼 사전에 뭐가 생긴 거예요? 사전에 하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가 온 거예요, 지금? 짬뽕이 왔지. 그죠? 근데 짜장을 시켰는데 뭐가 왔어? 짜장이 왔어. 그죠? 근데 뭐 했다고? 불어 터졌어. 어? 자, 그러면 사전이 아니라 뭐예요? 사후에 하자가 생긴 거죠, 사후에. 그럼 사후에 하자가 생겼죠, 사후에. 이건 사전이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 요거는 취소예요, 해제예요? 그래, 해제야. 사후 하자니까 해제야. 근데 사전이니까 이거 뭐라고? 이건 취소야. 그럼 자 다시 그럼 미성년자고 법률행위 하죠? 그러면 뭐예요? 해제예요, 취소예요? 아, 사전에 하자가 생긴 거잖아, 미성년자고. 미성년자는 자기가 미성년자. 키가 180이야. 요즘 초등학교 보면 걔가 11살 먹은 애인지 20살 먹은 애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있어. 키 큰 애. 그 미성년자 법률행위면 사후에 하자가 생긴 거예요? 사전에 하자가 생긴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그래요. 그거 얘기해요. 그러면 그냥 설명드릴 때는 다 알아. 그리고 이제 이 끄떡이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래서 외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갖고 외우면 된다고? 사전에 하자가 생겼는지. 불어 터지면 사고지. 그럼 두 개를 다 외워야 되는 거 하나만 정확히 외우면 돼요. 그래요. 내가 관심 있는 거 하나만 정확히 외워요. 내가 경험 있는 거. 불어 터진 거. 내가 짬뽕 시켰다. 이렇게 사전에 하자 생긴 거.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내가 자격시험 공부를 하려면 이제는 그냥 들면 무슨 드라마 보도 소설책 보도 이렇게 앉아갖고 영화 보듯이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뭐 해야 되니까 내가 뭐 해줘야 돼 이거 기능이냐 기능이 내가 찍는 것까지 해야 된다고 찍는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 이거 이렇게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를 어떻게 하라고 사후하자 후후후후후 그러니까 뭐라고 이건 해제 사전 지읒 지치 치음 지치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왜 훌륭하신 거예요? 우리 기억, 니은 이것만 제대로 알면 다 웬만한 거 다 정리가 된다니까? 여러분이 안 해서 그렇지. 에? 이해하셨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이제 요건과 효력. 등기는 뭐라고? 무효냐? 아니면 뭐라고? 취소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등기는 뭐라고? 그냥, 당연히 뭐예요? 무효, 유효 딱 두 가지뿐이 없다는 게 무효 아니면 유효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처럼 무효, 취소, 해제 그게 아니라 딱 이 등기부가 만들어지면 이게 무효냐, 이게 유효냐, 이 둘 중에 하나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총론 부분을 뭐예요? 총론 부분을 일반 원칙,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이 지적은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무조건 대장을 만들어야 돼요. 직권이에요. 근데 등기는 뭐예요? 네가 해오는 것만 받겠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이제 신청 적격이에요. 이 적격은 자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김동희죠? 김동희는 저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그렇게 가르쳐요. 뭐라 가르치냐면 기준이 살아있는 사람이 등기부상의 명의가 올라간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등기부가 명의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시험 문제 보게 되면 시험장에 가서 옛날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한정치산자가 피한정 효율이 바뀌었죠, 용어가.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답은 5번에 있어요. 근데 2번에 뭐가 나왔어요? 한정치산자라고 나왔어요. 치산자라고. 그 학원에 저희 반장님이 시험 끝나고 와서 저한테 얘기해 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쳐다보니까 같은 학원 사람인데 자, 뭐 하고 있더래요? 분명히 이렇게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문제 푸는데 그 사람이 이러고 있더래요. 이러고. 계속 한 2분 동안. 그 사람 머릿속에 뭐예요? 맛이 갔는데. 맛이 갔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된다, 안 된다? 아이, 참. 얘 죽었어요, 살았어? 그래, 살았으면 다 된다니까. 근데 뭐라고 맛이 갔는데 그리고 안 되는 걸 자꾸 그걸 찍으려고 그러더라 이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맨날 수업 시간에는 살아있는 사람은 다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시험 문제 나오면 뭐 하고 있다고
맛이 갔는데 이러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요. 자, 저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저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 있죠? 그 우리나라 등기부상의 명의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가요? 그래,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올라간다니까. 뭘 탄생. 살아있으면 다 된다고. 외국인도 되고 다 된다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오면 뭐라 얘기해요? 그런 거 안 가르쳐 줬는데요? 난 미치는 거야. 그러면 외국인 나오고 북한 주민 나왔는데 안 가르쳐 줬대. 그러면 그 사람 죽어서 살았어. 그래, 그게 가능하고. 그건 약간 또 응용이야. 응용인데. 하여튼 기준이 뭐라고? 그냥 살아있으면 다 뭐 하는 거라고. 다 되는 거. 감옥에 있는 사람은 돼, 안 돼요? 그래요. 왜? 그게 기계. 이제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으네. 그게 기준이지. 그런 거예요, 지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의무자, 권리자, 신청인. 이런 게 이제 여기 종류에서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대상, 요건 효력 중에. 그 다음에 신청격, 신청인. 근데 요즘은 저희가 안 나와요. 그 등기 신청할 때 잘 안 나와. 뭐 등기필증이 의무자가 내는 거야. 그런 거나 나오지.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등기를 각하하는 거죠. 각하가 뭐냐면 등기를 안 받는다는 게. 서류가 미비하니까. 안 받겠다. 그게 각하예요. 각하가 뭐 대통령 각하가 아니라 등기를 뭐 하겠다고? 안 받겠다. 그럼 우리가 가끔가다 뉴스 같은 거 보게 되면 기각한다는 말 있죠? 기각한다는 거. 그러면 기각한다는 건 뭐냐면 서류가 그 민사소송법에서 그 서류가 다 갖춰져 있는 거는 뭐예요? 갖춰지지 않은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이 내치는 거야, 안 받는 거야. 그걸 우리가 각하라고 얘기하고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막 이 무슨 이마트나 어디 롯데마트 가면 이게 카트 같은 거 끌고 다니잖아요. 그럼 막 서류 같은 거 갖고 와서 각 판사실로 막 이렇게 보내잖아요. 걔네는 카트처럼 게 아니라 이런 거 이렇게 해갖고 서류 뭉치 이렇게 막 여기다 싸갖고 이렇게 싸갖고 막 이게 바퀴 끌고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그 직원들이. 갖다 주잖아요. 근데 판사가 서류를 봤어. 뭐가 아니야, 이거? 깜이 아니야. 뭐가 아니라고? 깜이 아니라고. 아니, 어떤 분이 그런, 경상도 분이 그런 말 잘 쓰던데, 깜이 아니라는 말 쓰잖아요. 뭐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소송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송거리가. 서류는 받았는데 뭐가 안 된다고? 소송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치는 건 우리가 뭐라 한다? 그게 기각이다. 그러니까, 기각. 이해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머릿속에서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이따 집 가다 보면 까먹어, 여튼. 여튼 간에. 각하는 내치는 거야.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요. 더 정확한 얘기는 등기부상에 기록을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각하 중요하고. 특히 이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강론은 이제 각종 권리 아까 있죠?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그 다음에 각종 뭐라고? 각종 등기에 관한 절차. 그래서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무슨 얘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작년에 나왔죠? 올해 또 나와요. 이전 등기. 매년 나와요. 매년 나와. 작년하고 재작년, 이게 이제 뭐 특히 뭐에 대해서, 매매, 부동산 거래 신고 피칭 있죠? 매매 목록하고, 이거. 그 다음에, 자, 작년에 용익물권 중에 전세권 나왔죠? 용익물권.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올해는 저당권에 나올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각종 등기, 이 내용이 이제 들어간 거.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자, 이 김동인이 어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동 100번지에 살다가, 돈 벌어갖고 강남으로 이상합니다. 주소지가 바뀌는 거. 일부. 내용 중에 일부 바뀌는 거. 자, 예컨대 1-1번. 자, 1번 뭐예요? 1번. 자, 이 김동인이라는 등기 명인의 표시, 이게 변경등기예요. 변경등기. 경자가 고칠 경자예요. 고친다는 게. 어디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으로 이사 갔다 하는 게. 뭐만 고친다고? 주소지만. 일부 내용만 고친. 이게 바로 변경이에요. 이게 변경. 그 다음에 전부 다 지우는 게 아까 돈 갖고 마쇼등기 하는 거 있죠? 마쇼등기. 그 다음에 물건 변동과 상관없는 가등기. 이런 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강론이 지금 한 15년 전부터 강론에서 보통 12문제 중에서 몇 문제가 나와요? 보통 5문제에서 7문제 나와요. 강론. 그러니까 아예 시간 없으면 뭐래도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강론만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럼 범위가 얼마로 줄은 거예요, 지금. 거의 반으로 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총론, 이게 총론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민법 보면 민법에서 총론은 어디에도 적용되고 물권에도 적용되고 어디에도 채권에도 적용된다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강론을 공부하는 건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의 인문 과정이니까 그 기본적으로 배울 사항이 그거예요. 이 종류에서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자, 그다음에 부동산 일부가 공유 지분이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 내용하고 요 내용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여기 신청이 있죠? 이 신청이 단독이냐 공동이냐.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뭐예요? 가장 이 등기법을 공부하는 가장 기본 틀이에요. 왜? 이 내용은 여기 다 들어가니까 강론에. 강론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자니, 그 내용. 그러면 여러분 거기 입문서 보시면 입문서를 보시면 자, 입문서를 보자. 입문서를 넘기면서요. 여러분 상식을 여러분이 아는 상식이 얼마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여기 책상이 있잖아요. 여기 책상이 있죠. 이 책상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죠, 이렇게. 앉아 있죠. 그러면 이 모서리라고 있잖아요. 모서리. 이 모서리는 요게 모서리예요. 요게 모서리예요. 1번이 모서리예요. 2번이 모서리예요. 여러분 생각. 그러니까 1번이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시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같은 거 있죠? 여러분이 안다는 상식은 그냥 사회에서 상식이야. 이 시험에 필요한 상식은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면 보통은 초등학생 애들이요, 그 수학 공부하면서 물어봐요. 도형 같은 거 이렇게 저기 할 때 엄마한테 엄마, 모서리가 뭐야? 물어본다고. 그러면 여러분처럼 그렇게 대답해주면 애 틀려 그냥. 틀린다고. 왜냐면 자 보세요. 이 모서리라고 하는 것은 면하고 면이 만나는 선분이야. 이면하고 그러니까 이면하고 이면 이렇게 얘기 있잖아 이렇게 이면하고 이면이 만나는 선분 이게 모서리야. 이건 꼭지점이야. 뭐라고? 이게 꼭지점이라고. 자, 이제 뭔가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은 상식이 아니야. 그냥 여러분의 세상이야. 이해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모서리가 뭐냐면 모서리 갖고 이렇게 외우는 거 뭐라고? 면하고 면이 만나는 뭐라고? 선분이다. 이게 공부하는 기능인의 자세야. 무슨 자세라고? 기능인의 자세가 이런 자세라는 얘기예요. 깊이 반성할 것까지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번주에 얘기했어.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서울대 못 가. 어렸을 때로 들어가도 못 보니까 생애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니까 지금부터라도 마지막이니까 해보자 이게. 기억하세요? 이거 애들이 물어본다니까 보통 한 4학년인가 뭐 되면 요즘 애들 되게 수학이 어려워졌죠? 이거 물어본다니까 이거 모서리가 어디냐고. 그래요. 자, 신증을 기할 것도 없어요. 지금부터 하면 돼. 기억 꽂고. 자, 여러분 거기 308페이지입니다. 아주 페이지가 또 308이냐. 38 따라지가 아니길 빕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부동산 등기 의 나오죠? 의 나오고 거기 쌍가리 2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써 있죠? 그래요. 뭐, 이거 입문서니까 뭐 별표하고 그럴 거 없어요. 이거는 금방 버릴 거니까. 자, 그러면 보자. 그럼 보세요. 왜 법이 논리적이냐 하게 되면 분명히 민법에는 뭐예요? 민법에는 뭐 해야지만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등기. 이렇게 등기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고? 효력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민법을 아무리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시기가 안 나와.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물권 변동이 생기는지 없어 규정이. 그냥 등기하라고만 했지. 어디까지 해야지만 효력이 생기는지 그런 게 없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뭐라 써 있냐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예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이렇게 1번 해가고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라고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 쓰죠? 이렇게 자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라고 기록하고 플러스 자 우리가 이 등기법 예규상
여기 분명히 뭐예요? 등기관은 그 등기 사무를 볼 때 예컨대 이런 일도 벌어지겠죠. 자, 저당권의 채권액을 7억으로 써야 되는데 동그라미를 하나 더 찍었어. 실수로. 커피 먹다가. 뭐라고 동그라미 하나를 쳐야 되는데 툭툭 해갖고 두 개가 됐어. 근데 지워야 되는데 안 지우고 되니까 7억이 얼마 될 수 있어요? 70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무슨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실수한 거니까? 등기관이 실수했으니까 책임이 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 옛날에는 이런 도장이 아직도 남아있죠. 은행에 가면 이런 도장 있잖아요. 이거 까만색으로 된 거. 여기다 이름 쓰고 여기다 뭐라고? 여기다 승 쓰고 여기다 이름 쓰고. 찍지 않아 직원애들이. 옛날에는 도장을 찍었어요. 그건 다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그 아이디 식별부 있죠? 그날 지방법원장한테 식별부를 표시해 여기다가. 그러면 그 식별부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자, 어떤 사람이 등기 사무를 받는지 전산화 다 돼 있죠? 그걸 우리가 식별부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식별부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완료가 돼요. 맞췄다는 게 등기가. 그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 빨리 하는 사람, 어떤 사람 천천히 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어떤 사람 커피 먹어가면서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 일 다 끝내놓고 화장실 가고 하는 사람 있죠? 틀리죠? 그럼 등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물권 변동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등기를 마치면 앞으로 소급해요. 소급해서 뭘 받을 때? 접수 받을 때. 접수시. 이 접수시가 뭐냐면 전산정보조직에 의해서 저장할 때예요.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예컨대 이런 식으로 모니터 있죠? 전산화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한글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뭐예요?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저장하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커서 대고, 커서 대고, 여기 마우스 있죠, 마우스. 마우스 있고. 요새는 유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많이 하죠. 유선이 아니라 이렇게 무선으로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 여기 누르면 이게 뭐예요? 저장이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저장되면 이게 식별부에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 신청을 받을 때 있죠? 받을 때 뭘 받는 거 이거? 접수 받잖아요.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요때. 그러니까 요때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 지금 한 3년 동안 계속 틀린 문장은 아니고 지문에 나와요. 뭐라 나오냐면 물권 변동은 언제 생기는 거라고?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뭘 표시하면 식별부를 표시하면 등기가 완료됐죠? 앞으로 소급해서 뭘 받을 때 접수 시에 동그라미 치세요. 접수 시에 언제 물권 변동이 생긴다고? 접수 시에. 그러면 이게 등기법 6조에 나오는데 왜 그런 규정을 둔 거예요? 민법은 뭐 하면 등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해놨는데 그 등기를 어디까지 해야지만 효력이 생기냐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슨 법을 만들어 놓고 등기법을 만들어 놓고 이 등기법의 시기를 정해 놓은 거예요. 권리 변동은 언제 생기냐면 뭐 할 때 생긴다고? 접수할 때 생긴다. 이게 접수할 때를 다른 말로 뭐라 얘기냐면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인데 그건 나중에 뒤에 또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권 변동이 언제 생기는지 그 내용만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등기 부동산 등기 종류 나오죠? 종류 나와서 거기 넘겨보시면 그 31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게 그 위에 부기등기 예라고 써놨잖아요. 부기등기 예라고 써놨고요. 그래서 거기 자 전세권 설정 등기 밑에다가 전세권이 이전됐다고 그 1 한 다음에 1-1번 써놨죠? 그런 게 부기등기예요. 그런 게. 그 등기부에 살 때 뭐라고 돼 있는 거? 독립적인 1, 2, 3, 4번이 아니라 뭐라고? 가지번호 붙은 거 있죠? 1-1번, 2-1번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부기등기라고 얘기해요. 부기라고 하는 부자가 뭐예요? 주부이기 아주 주가 있고 뭐가 있어요? 부가 있죠? 우리가 화장실 가도 주가 있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가 있고 그러잖아요. 관리하는 사람 중에. 한마디로 그 큰 주의 새끼도 아니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게 이제 부기등기 얘기인데 거기 자 거기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312페이지 위에 그 형식이한 분류 그래서 자 주등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부기등기가 있죠? 그래서 오늘 부기등기라는 그 기본 개념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노트 중에 오늘 나눠준 노트 중에 아까 얘기했죠? 거기 어디에 거기 몇 페이지에 오늘 나눠준 노트에 등기법 그래서 자 등기법 그래서 거기 그 3페이지 보시면 등기 종류의 형식 그래서 거기 형식 그래서 하나는 주등기가 있고 하나는 부기등기가 있고 주등기 부기등기 써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부기등기 밑에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권리직권 등기, 환매 특약 등기 이렇게 써놨죠? 그래. 그게 부기등기 한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 밑에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의 이전 등기도 부기 등기 다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거 기본이니까 그건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중요하니까. 올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슨 등기? 그 첫 번째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은 김동희라는 사람이 서울 살다가 돈 벌어서 강남으로 이사 갔어요. 그러면 이게 1번 등기 명인의 뭐라고? 이 표시를 변경하는 거예요. 왜? 이름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주소가 있는데 뭐가 바꾼 거예요 지금? 그중에서 일부만 고치는 거죠. 변경이란 말이 그거예요. 이 경자가 방금 얘기한 대로 고칠 경자예요. 고칠 경자. 무슨 경자라고? 고칠 경자예요. 고쳤다 아니게요. 전부 고친 거예요? 일부 고친 거예요? 일부 고친 거예요. 전부 다 고치는 거 아까 말소등기라 그랬죠? 전부 다 지우는 게. 이게 일부 고친 거예요. 근데 이 경자가 뒤에 있죠? 사유가 뒤에 있으니까 후발적이야. 근데 경정등기라고 하는 건 경자가 뭐예요? 발을 종자. 경정등기 있죠? 이 경정등기는 경자가 앞에 있죠? 처음부터 잘못 쓴 거야.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건 우리가 뭐라고? 경정. 나중에 잘못돼서 고치는 건 뭐라고? 그건 변경.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 살고 있다가 관악구에 살고 있다가 어디로 이사 갔다고? 서초구로 이사 갔어요. 나중에 사유가 생기죠? 그게 뭐예요? 이사 가서. 그게 바로 일부를 고치는 게 우리가 뭐라고? 이게 뭐예요? 변경등기다. 이걸 항상 무슨 등기 한다고? 부기등기 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권리지권이라고 있죠? 권리지권. 권리지권 있죠? 조금 어려운데. 여기 3페이지. 요거 3페이지. 3페이지가 없어요? 여기 3페이지가 없어요? 네. 예. 있죠? 네. 아니, 왜냐면, 남들이 받은 것 2개 받아야지 만족하지, 남들이 받은 거 안 받으면 되게 기분이 나빠요. 네.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이 수업 시간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는데, 그런 거는 대답 꼭 해드립니다. 이건 진짜 기분 나빠서 공부도 안 돼요. 받으신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네? 자, 그러면, 권리주권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자, 권리주권이 뭔가 다시,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적금을 들었어요. 근데 몇 개월 있으면 적금 탈 텐데,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디냐면, 새마을금고가 신한은행에 만약에 국민은행에 적금 들었는데, 이율이 뭐예요? 적금 저희가 3%뿐이 안 돼. 새마을금고에서 요새는 없어졌는데 6% 안 돼. 그러면 갈아타야 되죠? 갈아타야 되고. 그러듯이, 그러면, 자, 그 얘기 하지 말자. 갑자기 쪼잔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 말자.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매년 1억 적금 들었어요. 자, 5년 동안 들었습니다. 매년 벌었어요. 4년 6개월 벌었어요. 6개월 남았죠? 돈이 1억이 갑자기 필요해. 적금 깨면 안 됩니다. 그죠? 피해보죠? 그래서, 자, 뭐라고? 내가 6개월 후에 적금을 탈 수 있으니까, 자, 내가 은행에 가서, 뭐라고? 통장을 가져가서 사정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6개월에 적금을 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통장 가져가서 6개월 후에 적금 달라면 통장 가져가서 나한테 적금을 태워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럼 내가 은행에 가서 적금을 태워달라고 요구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권리일 거냐? 그런 권리를 뭐라 그랬어요? 채권이라니까. 모르면 채권이지 앞으로. 뭐라고? 채권이야. 그죠? 그러면 그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은행에.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뭐만 내면 돼요? 이자만 내면 돼. 무슨 말 이해하시죠? 적금 깨면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듯이 만약에 누가 이렇게 뭐예요? 이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자가 갑이잖아요. 갑. 그죠? 그래서 1번에서 이렇게 뭐예요?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채권액이 뭐예요? 1억 2천이야. 자, 채무자가 누구고, 채무자가 갑이야. 자, 권리자가 누구예요? 을이에요. 물론 여기 이제 변제기가 2023년 1월 뭐예요? 23일이에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변제기가 돌아오고 있죠? 이 을이 갑한테, 야, 사랑하는 채무자야. 변제기가 돌아오고 있다. 나한테 돈 갚으라고 을이 갑한테 요구하죠. 돈 갚으라고 요구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을이 갑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뭐라 그랬어요? 채권이라니까 뭐라고? 모르면 무조건 채권이야. 채권이잖아요.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특정인한테 요구하잖아요. 특정인. 뭘 요구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잖아. 뭐 하라고?
돈 갚으라고. 어? 아, 그랬잖아. 아, 불공을 들여달라고 요구하는 거, 복비내라고 요구하는 거, 다 요구하면 뭐라고? 아, 채권이라니까. 어? 채권. 나는 가끔가다 궁금해요. 도대체 민법을 얼마나 많이 배우길래 난 내가 알기로는 기껏해야 물건 아니면 채권뿐이 안 배웠을 것 같은데 어?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난 채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이 사람은 물권자예요. 자, 저당권자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또?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세요. 자, 저당권은 채권에 종된 권리예요. 뭐라고? 저당권은 뭐에 종된 권리라고? 채권에 종된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을 이전하려면 채권과 함께 이전해야 돼요. 분리해서 처분이 안 돼. 저당권은. 근데 요건 주인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 종론 꼭 데리고 다녀야 돼? 안 데리고 가도 돼요? 아,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이제 요새는 이제 전에도 안 보셨어요? 드라마 보면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해. 바람 피러 가려면 그 누구한테 운전기사 뭐라고? 네 혼자 퇴근해. 내가 갈게. 종론 띄워놓고 가야 같이 가야 되고. 띄워놓고 하잖아. 그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도 꼭 이상한 것만 들어갖고. 그러면 얘가 얘한테 돈 받을 수 있는 뭐라고? 이 채권을 병한테 담보로 제공한다. 이게 채권을. 채권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돈이 있으면 을한테 부동산 담보로 제공하는 게 저당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없고 금반지 있죠? 금반지 을한테 제공하고 뭐예요? 돈 빌리는 게 그게 바로 질권이에요. 질권. 금반지 제공하잖아요. 동산질권.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은 이 갑이라는 사람은 부동산도 없고 자 금반지도 없어. 오로지 뭐예요? 발명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있어. 권리. 이 특허권도 뭐예요? 이 발명을 했는데 돈이 없어. 우리가 내가 발명한 거는 내가 뭐 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물건을 만들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야.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이런 사람을 위해서 그 특허권이란 그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는 제도를 만들어줬다. 그게 바로 권리질권이다. 이게 권리를 직권처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그 얘기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채권이라는 권리를, 이 권리가 무슨 권리예요? 돈 1억 2천을 나중에 받을 거 아니에요? 저 변제기가 도래하면. 그 권리를 아까 뭐예요? 은행 가서 뭐라고 적금 깨지 말고 적금을 탈 수 있는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듯이. 이해했죠? 그래서 이렇게 권리를 제공하니까 이 등기 아래에 여기다가 뭐예요? 여러분 흥분한 거 아닙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무슨 등기로 1-1번에서 1번 뭐라고? 1번 이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뭐라고? 질권이다. 대한민국에 딱 하나뿐이 없어요. 이거 무슨 질권이라고? 저당권부 질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 권리질권, 이게 권리를 동산처럼 뭐 했다고? 질권으로 이렇게 담보로 제공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저당권부 질권이 무슨 등기 하는 거라고?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부기등기. 부기등기. 이해했죠? 그래요. 이해만 하면 돼요. 지금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권리질권이라고 한다. 권리질권이라고. 권리를 뭐 했다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권리를 담보 제공. 자, 그다음에 한매특약은 공부했어요. 자, 무슨 단어가 보이면 특약, 약정. 자, 저 따라해보세요. 특약, 약정, 부기등기, 대항력. 그래요. 그거 기본이에요. 특약이 무조건 머릿속에 뭐라고? 특약, 약정, 부기등기는 뭐라고? 대항력이에요. 특약, 약정, 부기등기하고 대항력이에요. 그다음에 거기 밑에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이전등기 나오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자 1번 저당권 설정 등기예요. 2번 저당권 등기 병이에요. 자, 여러분이 정이야. 근데 을이란 사람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 저당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이전하는 거 저당권을. 그럼 병이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얘가 1순위고 얘가 2순위죠. 경매 들어가면 얘가 1순위, 얘가 2순위인데 얘가 1순위 저당권을 이전한대. 그럼 만약에 부기등기라는 자체가 없으면 여기다 주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 저당권 이전 등기 하게 되면 이 정이라는 사람은 번호가 몇 번이니까? 3번이니까 얘보다 뭐가 돼요 이거? 후순위가 되죠? 그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만드는 게 뭐예요? 새끼를 만든 거 부기등기라고. 그 이 1번을 따르라고 1-1번 하는 거예요. 그 1-1을 보면 얘가 뭐에 따르는 거예요 지금? 1번에 따르니까 누구보다는 병보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선순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을 이전하든 전세권을 이전하든 저당권을 이전하든 이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할 등기 할 때는 당연히 다 무슨 등기를 하는 거 이거 부기 등기를 하라 이렇게 정했어요. 제가 정한 거예요? 국가가 정한 거예요? 그래요. 국가가 정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되니까?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외워야 되니까 지상권을 이전하든 전세권을 이전하든 그러니까 그 앞자 따서 아까 그랬죠. 등기명이 나니까 이 등기명은 뭐예요? 등표가 등기명인 등표가 등표. 그 우리 그 축구 스코어 잘 맞히는 게 영표라고 있죠. 축구 선수. 올해도 뭐 그 기가 막히게 결승전이 몇 대 몇으로 누가 이긴다 이런 것도 다 맞췄답니다. 문어보다도 더 저게 등표 문어라고 하던데. 자, 영표 있잖아. 축구 선수. 영표가 아니라 뭐라고? 등표가. 그 얼마나 스코어 맞추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또 만약에 틀리면 뭐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받아갖고 질환이 생겼어. 뭐가 생겼다고? 질환이 생겼어. 질환. 질자가 뭐니까? 권리질권. 환자는 뭐라고? 환매특약. 질환이 생겨서 이제 안 그랬으니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무식한 말인가?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세상으로. 뭐 했다고? 이전했다고. 저가 뭐예요? 저당권의 이전 등기. 세가 뭐예요? 전세권의 이전 등기. 상이 뭐예요? 지상권의 이전 등기. 뭐 하라고? 부기하라. 이게 지금. 그래서 거기 쏘는 게 그거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자, 그 등표가, 거기 칸에, 여기 쓰이죠? 칸에.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뭐라고? 저세상으로 뭐 했다고? 떠났다고 부기하라 써놨죠? 그래, 그거 외우셔야 돼, 그거. 언제까지 외우라고? 10월달까지, 시험 볼 때까지 외우는 거예요. 지금 당장 외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외우라는 것만 알면 돼요, 지금. 이렇게 외워야 되겠구나, 나중에. 그것만 생각하시면, 다시 따라해보세요.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부기하라. 그거 나중에 외우시라니까. 등표가 뭐예요?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면 안 외워도 되는데, 제한된 시간에 풀어야 되니까, 그걸 글자를 앞에 따갖고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게 그걸. 하나씩 기억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뭐만 생각하면 돼. 나중에 내가 이렇게 외워야 되겠구나라고 이해만 해두면 일단 돼요. 자, 무슨 공부 먼저 하시고, 민법 공부를 먼저 하시고, 이건 이제 들으시면서, 수업 시간에 들으시면서, 이건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 이해하셨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